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간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호남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빙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와 전남 유권자 절반가량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남은 전국 최고인 51.4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투표율도 48.27%에 달해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지지세가 결집됐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지난 선거와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도 광주 전남북과 세종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33.7%에 그쳤습니다. 또 야권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 대구, 경남 등도 전국 평균인 36.9%를 밑돌았지만 모두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 등이 전반적인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을 뿐 선거 직전 이루어진 야권 단일화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막판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호남 외 지역에서 이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민주당 표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일화 이후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남은 기간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산발적인 감염도 계속되면서 어제 오후 6시까지 확진자 6,22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의 한 공장과 화순의 병원 등 22개 시군에서 4,84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전북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건데요. 환경단체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8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국제공항을 짓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본안협의를 요청한 지 반년 만입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차가 완료되면서 착공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하지만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조류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책원을 보존할 수 있는 보건 방안을 마련하라. 보존 방안은 설계 단계 때 이뤄지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는 이번 조건부 동의가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의해야 할 사유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객관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건부 결정을 내린 것은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됐다라고. 또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거짓, 부실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섬유업계도 지속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도 친환경 소재와 제품이 대거 등장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 소재 그래핀을 이용한 섬유 제품입니다. 일반 섬유보다 얇고 가볍고 질기면서도 보건력이 강하고 항균, 소취, 방전 등의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렸던 그래핀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 제품인데 앞으로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균과 냄새와 늘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더 오래 이 부분으로서 환경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탄소 중립 시대, 섬유업계의 대전환을 천명한 올해 대구 국제섬유 박람회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섬유와 생분해성 섬유 등 친환경 소재와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섬유로 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기업들도 친환경 섬유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그만큼 친환경 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친환경 염색 공법과 발수, 코팅 기술 등을 선보이며 섬유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융복합 소재로의 전환, 또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화를 중요한 주제로 탄소 중립을 향한 섬유업계의 변화와 도전을 내건 이번 박람회, 국내외 바이어들의 눈길도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방송총국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런 지진에 첨성대 주변이 요동치고 일부가 틀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관청 건물은 외벽 한쪽 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주와 포항 대지진 이후 지진 발생을 가정한 문화재 피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담장 모형을 세운 실험실 바닥을 흔들자 기와를 얹은 담장 윗부분이 요동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또 전통 기법 중에 어떤 기법들이 그런 피해, 어떤 외력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국내 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목조 건축물의 경우 특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충격까지 버틸 수 있는지 연구 자료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주요 문화재에 진동 센서를 설치하거나 주변 지지를 채취해 분석하고 썩거나 심하게 훼손돼 폐기 처리한 목재로는 재료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침엽수, 하렵수 이렇게 다양한 수종에 대해서 압축, 인장, 전단, 활렬 이렇게 휨까지 다양한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료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개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관 계획을 수립하고 3차원 건축물 모형에 대한 실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광양시가 두꺼비 산란철인 3월을 맞아 로드킬 방지와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두꺼비 주요 서식지인 진상면 비평저수지 일원에서 산란지 유도 울타리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흥구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두 간척지 중 침수 피해가 확인된 130헥타르로 대상자는 148명에 평균 45%의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고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남도 광역추모공원에 하늘나라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봉안당 등에 설치된 우체통의 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책자 등으로 발간해 추모의 마음을 나눌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 등에 주차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대형 민간 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임의로 공사 기간을 산정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허가권자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회의나 학술대회 등 마이스 행사를 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남에서 이틀 이상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나 협회, 기업과 기관 등으로 규모와 유형에 따라 2천만 원 내에서 참가 인원 1인당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0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전남은 105.51로 4% 각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 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호남대가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호남대는 지역의 전략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등이 참여해 새로운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10억 원으로 최장 3년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는 예술행동 전시회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전시가 어제부터 광주 정신 메이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반대 시민연대와 생명평화미술행동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작가 30여 명의 작품 50여 점을 시작으로 러시아 침공이 종료될 때까지 전쟁에 반대하는 작가와 시민들의 작품과 손팻말이 전시됩니다. 광주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3,400여 대가 늘어난 1,900여 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등으로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광주 전남 지역도 광주와 여수, 곡성 등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지만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광주가 13도, 구례 15도, 영암이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오늘까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들 있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영하 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9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은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여수 11도, 고흥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영암 12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중반부터는 한낮 기온이 20도에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